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 없음과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 없음과 또는 물성과 정신의 경계 없음과 이런 것이 제가 좀 더 제 마음이 관심이 가면서 제 작업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그릇이 뭔가 쓰임을 받고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하는데 쓰여져도 굉장히 기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쓰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 놓여져 있기만 해도 나한테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 실제로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고 또 저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가졌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신피라는 제목은 사실 여기 있는 오동나무 잎새에서 발견해서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그 물레 작업의 자연스러운 형태에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이 오동나무 잎새를 타이틀을 붙여봐야겠다 해서 검색해보고 제가 잎사귀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신피라는 특수한 식물의 부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과일의 껍질로 발달되는 잎사귀 부분을 신피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나 봐요. 근데 그 신피라는 글씨가 마음의 껍질, 그 심장 심에 피부 할 때 피여서 마치 마음의 껍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는 그 글씨와 말소리와 이 이미지 그리고 제가 특히 그 신피라는 말을 알게 된 이 오동나무 그 돛담배 모양하고 있고 이 끝에 아주 정말 구슬 같은 씨앗이 엣지 부분에 붙어있는 이 형태가 너무 예쁘고 저한테는 너무 신기해서 이 잎사귀를 계기로 만나게 된 그 이름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만드는 그릇이 내 마음의 껍질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주는 어떤 껍질과 같은 것이라고 연상을 해보니 제 그릇에 어떤 형태가 됐던 제가 그릇을 만들고 싶은 이유나 제 그릇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어요. 신피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만들어 온 지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숲속에서 많이 놀면서 자랐는데 숲속에서 그 놀았을 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사실 지금도 제가 가장 뭔가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은 자연 속에서 좋은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거닐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 같거든요. 제 어렸을 때 키 높이로 나무 사이를 막 뛰어놀고 제가 4살 때, 5살 때 숲속에서 놀았을 때 기억이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풍경이라고 할까요? 그 에덴 동산처럼 저한테 아직도 익숙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린아이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레인보우 메이커라고 부르는 무지개 형성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외국의 그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뮤지엄 숍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뭐 자명종으로 일어나는 대신에 이제 해가 뜨면 그 방에 이제 천천히 무지개가 돌기 시작해서 햇살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고 또 혹시 날씨가 흐려서 그 무지개가 안 생기면 오늘은 조금 날이 흐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해서 여기에 그 자연광을 받으면 여기 열이 전기가 형성돼서 이 크리스탈이 돌아서 시내 무지개가 도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저의 행복 메이커입니다. 제가 이렇게 빛을 찾아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햇살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또 되도록이면 거기에 몸을 담고 머무르며 살려고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제가 이 동네 고양이들을, 들냥이들을 이제 가까이 접하고 보면서 사시사철을 가진 곳 없이 자연 속에서 더운 날도 추운 날도 자기 몸 하나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겨울에도 아주 추운 날 어디서 잤는지 잘 자기 체온을 보온하고는 해가 뜨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햇살이 좋은, 볕이 좋은 곳에 찾아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고 또 집안에서도 반려동물들도 굉장히 가장 좋은 스폿을 잘 알고 있어서 어디가 기운이 제일 좋은지를 알고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일상 속에서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지만 사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밝은 쪽과 따뜻한 쪽을 향해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저의 빛의 나침반이라고 할까, 제가 빛을 향해서 생활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 무지개 메이커입니다. 얘는 바닷가에서 온 조개 껍질인데 이런 요소들이 정말 어떤 시간의 경계와 또 그래서 제가 껍질이라는 것과 그릇의 그 서로 연관된 어떤 공통점이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말랑말랑한 것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갑골류로 보호막이 되어 있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이게 서로 열리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생명이 가고 없어지고 난 이것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기억이나 스토리나 또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서 제 그릇도 이 안에 뭐 생생한 음식이 담길 수도 있고 뭔가 살아있을 때 생활에 어떤 장면이 담길 수 있지만 또 그것들이 가고 나서도 이 껍질 자체가 하나의 느낌이나 기억의 매체가 되어서 연장선에서 껍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신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도 옛날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제 보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불가사리가 하나의 어떤 지금 우리 같으면 양 팔과 다리가 되는 이런 몸체가 이렇게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발달된 동물보다도 훨씬 원시적인 형체이지만 훨씬 더 자유롭고 근원적인 생명체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도 오히려 제가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나 또는 사고 방식에 있어서 갇혀져 있거나 또는 부자유스럽게 느낄 때 이 불가사리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까이 두면서 늘 힌트를 얻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태리의 베니스의 유리공예 하는 곳에서 발견해서 제가 다 물레 작업으로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회전하는 물레 위에서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 나선 모양의 움직임이 어떤 시간성과 또는 열고 닫히고 또는 성장과 항상 제가 이렇게 흙을 올렸다 내렸다 또는 폈다 좁혔다 하는 거 안에서 제가 체험하고 있는 움직임이자 어떤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 몸 안에도 많이 숨겨져 있고 그런 나선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멈추고 있지만 움직임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게 좋아서요. 제 도자기도 그렇게 움직이는 물레 위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구워서 멈춰 있는 전물이 되어 있지만 이런 움직임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고 그게 더 전달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뭐 누구나가 아시는 모래시계인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찾아서 옛날 시계를 일부러 차고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평상시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살거나 그 시간을 보는 도구가 다 인류화되었고, 또 너무 바쁜 나날을 살고 있고 시간에 쫓겨 있고 시간이 늘 부족하고, 모래시계를 제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끔 활용하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시계, 얘는 3분짜리 시계, 이렇게 그 모래시계의 시간을 제가 번다고 할까요? 근데 나의 시간을 제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의 시간으로 챙길 수 있는 그 작은 트릭인 것 같아요. 모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좀 기분이 차분해지고, 또 시간은 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나를 쫓아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시간은 사실 충분히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깨닫게도 되고, 그래서 애용하는 삶입니다. 여기 가져온 것들은 사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오브제인데요. 이것들을 사실 소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 트라이앵글 악기인데요. 이거 어떤 그 악기 만드시는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얘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또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통통하고 사실 이거보다도 얘가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소리는 너무 귀여운 소리가 나죠. 어떤 거는 날카로운 소리, 어떤 건 따뜻한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소리인데요. 제가 학생 때 그 벼룩시장에서 발견해서 샀어요. 그래서 뭐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샀기 때문에. 여기서 울림이 여기서 파장이 퍼져가는 게 정말 눈에 보이듯이 울림이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이 악기 모습만 봤을 때는 이 아이에서 이런 소리가 날 거라는 게 상상이 가기가 어려운데, 울려보면 각 물건의 어떤 숨겨진 성격이 울림으로 또 우리에게는 소리로 전해지면서 뭔가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성격과 어떤 성질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제게 기쁨을 주는 물건들이에요. 저도 도자기를 구우면 잘 구워졌는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그릇을 한번 가마에서 나온 그릇을 튕겨보기도 하는데, 물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밀도가 있고 또 두께가 일정하고 해야지 맑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혹시 금이가 있거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나 뭐 하면은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야 굉장히 맑고 높은 소리가 안정감 있게 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물성을 내가 눈으로 봐서 예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를 도예가로서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제 생활 안에서는 이 맑은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 울림이 파장으로 제 몸에 도달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또 굉장히 안정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기분을 전환하거나 또는 맺고 끊음을 생활 속에서 찾는 그런 도구입니다. 뭔가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은 이 자체가 예쁘거나 이 자체가 귀한 것보다도 제 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해주고 제 마음에 어떤
힘을 더해주거나 또는 어떤 전환을 해주거나 마음에 작용해주는 물건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어떤 움직임,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나중에는 썩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제 작품에 조금 더 닮아간다고 할까요? 반영이 되면서 인공물이지만 자연물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멈춰있지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늘 생각합니다.